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쿠데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경제안보 수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섹션 7008 제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섹션 7008 제재는 무엇이고 현재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탄핵 정국은 어떠한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물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내치와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할까요? 더 쉽게 말해 현재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줄곧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해왔고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윤석열 정권의 연속성을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탄핵이 인용돼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고 조기 대선을 치를 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중국에 쉐쉐하고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통해 북한에 돈을 가져다 바치려 했던 친중 친북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논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쿠데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경제 안보 수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이 국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교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는 현지 시간 18일 UPI 기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섹션 7008 제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지원, 다자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스탄 교수가 말한 섹션 7008이 뭔지 모르실 텐데요. 자, 미국 섹션 7008은 국무부 및 해외 원조법 그리고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즉 쿠데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과연 쿠데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 탄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한 지도자로 그의 대통령직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대규모 무장 요원이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독방에 감금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강제로 몰아낸다면 이는 쿠데타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전 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에 주목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2월에 비해 몇 배나 급등했다는 점과 3.1절에 열린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가 일고 있고 이러한 열정적인 분위기는 정권 재창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보수 진영은 가장 강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상당한 기세를 몰아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난 임기보다 남은 임기가 더 적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대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정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보이지만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재명의 대체 후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의 표정이 이래서 안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게다가 이재명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돈을 북한에 쏟아부은 혐의는 기존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순한 야당 세력, 좌파 세력에 의해 탄핵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미국 정부로부터 경제 및 안보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 것인데요. 헌법 77조에 규정한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지적한 탄전대사는 한국의 좌파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당장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거 한국의 좌파 세력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종국적으로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 같은 한미동맹 꿈 깨라. 중국에 쉐시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를 미국이 거들떠 보기나 하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종국적으로는 한국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충언이자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현재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한데요. 최근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를 맞고 있고 리스크를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 역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겠죠. 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해도 그가 하는 말보다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상 과제는 중국을 끌어안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친중, 친북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그냥 좌시하고 있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앞서 보도해드린 탄전대사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